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해부하는 심리루트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누가 봐도 최악인 사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폭언을 일삼고 끊임없이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연인과 사귀면서 매일 밤 눈물 짓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못 끊어내서 스스로 그 지옥에 들어가. 당사자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자신의 영혼과 일상을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이번엔 진짜 끝이야, 다신 안 속아 라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연락처를 지워보지만 며칠 뒤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 혹은 눈물 고인 다정한 눈빛 한 번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변할 리 없는 그 지옥 같은 관계 속으로 마치 홀린 사람처럼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이런 끔찍한 굴레를 반복하는 현상을 보며 세상은 흔히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의지력이 약하고 멍청해서 저런 대접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하지만 오늘 심리학과 뇌과학은 여러분께 전혀 다른 차가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나쁜 연애, 파괴적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지능의 문제도 자존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 벌어지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철저한 신경화학적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지독하게 중독되어 버리는 지무의식의 심연과 호르몬의 교란이 만들어내는 그 소름돋는 과학적 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기이하게 진화했습니다. 변함없이 다정하고 예측 가능한 친절함보다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훨씬 더 치명적으로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195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비첩.F. 스키너는 쥐를 대상으로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렛대를 누르면 무조건 먹이가 나오는 상자 안의 쥐는 오직 배가 고플 때만 지렛대를 누르고 평온하게 자신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먹이가 항상 그곳에 있다는 안정감이 쥐의 뇌를 평온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바뀐 두 번째 상자는 달랐습니다. 지렛대를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게 완벽한 무작위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상자 안의 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미친 듯이 지렛대만 계속 눌러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도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오직 지렛대에만 집착하는 극도의 강박 증세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 별표라고 부릅니다. 슬롯머신의 전 재산을 잃으면서 도입원 한 번만 당기면 잭팟이 터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도박 중독의 근본 원리입니다. 당신을 망치고 있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나쁘기만 한 괴물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고 차갑게 당신을 방치하다가 도와주 가끔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할 때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 당신을 품에 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없으면 난 안 돼 라는 달콤한 말과 함께 말이죠. 인간의 뇌는 이 가끔 주어지는 무작위의 다정함, 그 간헐적인 보상에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뇌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뇌는 그 사람의 다정함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지렛대 앞에 실험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쓴 슬롯머신 앞에서는 영혼과 시간을 판돈으로 걸고 파멸적인 도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독한 도박이 계속되면 당신의 뇌혈관 속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호르몬 롤러코스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폭언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며 당신의 존재를 부정할 때 뇌의 알람 센터인 편도체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별표 코르티솔, 별표를 혈관으로 뿜어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신체적 통증이 동반됩니다. 이곳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도망쳐 라고 온몸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사이렌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정점의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며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바로 이 찰나의 순간극도로 치솟았던 코르티솔 수치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곤두박질 치며 뇌의 보상회로에서 엄청난 양의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낙차가 만들어내는 쾌감은 잔잔하고 평범한 연애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마약과도 같은 강도입니다. 뇌는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오는 이 안도감을 운명적인 사랑의 증거 혹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함으로 단단히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상대방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이후에 주어지는 그 짜릿한 도파민의 폭발, 그 감각적 마비 상태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마약 중독자처럼 당신은 그 사람이 주는 고통스러운 자극이 없으면 일상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로 뇌의 보상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 호르몬의 교란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간의 뇌는 가장 기괴하고 슬픈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나를 때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피하고 멀리 도망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공포와 애착이 한 사람을 향해 동시에 결합되면 인간의 뇌는 이율배반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1973년 스웨덴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된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당시 6일 동안 은행 금고에 갇혀 목숨을 위협받던 인질들은 구출된 이후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납치한 강도들을 옹호하며 변호사 비용까지 모금해 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강도들이 가끔 베푼 아주 작은 호의 담요를 덮어주거나 화장실에 가게 해준 것 때 인질들의 뇌가 완벽하게 세뇌되어 가해자와 끔찍한 심리적 애착을 형성해버린 것입니다. 파괴적인 연애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가해자가 바로 그 사람인데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그 두려움과 눈물을 위로받기 위해 다시 그 사람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뇌의 논리 회로가 박살이 나서이 고통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명백한 인과관계는 무의식 속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안아주던 다정한 순간만을 생명줄처럼 붙잡으며 상대방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또 그 사람이 내밀어주는 반창고 하나를 얻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 비극. 2단계에 이르면 주변에서 아무리 논리적인 조언을 해주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밀어도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무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본능의 오류가 당신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독한 트라우마 본딩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는 무례함을 겪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통을 감내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당신의 무의식 가장 밑바닥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반복 강박, repetition compulsion이라는 기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나 트라우마를 어른이 된 이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과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부모의 눈치를 봐야 했거나 부모의 감정 기복에 따라 불안에 떨어야 했던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주 슬픈 뇌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란 평온하고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뇌는 불안함과 사랑을 동의어로 인식하도록 잘못 코딩되어 버립니다. 성인이 되어 아무리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도 이들의 뇌는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함부로 대하며 감정을 널뛰게 만드는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의식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 익숙한 불안감. 이것이 바로 내가 알던 진짜 사랑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불행이 다가오면 도망치지만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부모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 결핍된 사랑을 부모와 똑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기어코 얻어내어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인 발버둥.
그것이 당신이 쓰레기 같은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토록 집착하는 가장 깊고 서늘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뇌가 환상 속에 갇혀 현실을 부정할 때 우리의 뇌보다 훨씬 더 정직한 곳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해 억지로 상황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심리 상태를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이 사람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는 착한데 오늘만 예민했던 거야. 내가 더 잘하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거짓말을 할 떼어갑된 스트레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신경계를 타고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화, 소마타이제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소화 불량과 원인 모를 위장장애 심지어 신체의 면역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까지.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참아내는 당신의 이성을 대신해서 당신의 신경과 장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이 불안한 것을 넘어 몸이 자꾸 아프고 쇠약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제발 여기서 나를 살려줘 라고 보내는 가장 절박한 생존 구조 요청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스스로를 혐오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평생 이렇게 끌려다니다 비참하게 끝날 거야 라며 당신의 가치를 난도질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그 가혹한 자책을 그 잔인한 자기 학대를 멈추십시오. 오늘 우리가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확인한 명백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의지가 부족해서 혹은 당신의 가치가 보잘것없어서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상대방의 교묘한 간헐적 강화에 철저하게 조종당했고 도파민과 코르티솔의 호르몬 롤러코스터에 망가졌으며 익숙한 불행을 찾는 무의식의 덫에 걸려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지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사치나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철저한 질병과 중독의 영역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단순히 해지만으로 약물에서 벗어날 수 없던 뇌의 보상회로가 물리적으로 망가진 상태에서 당신이 혼자만의 힘으로 그 수렁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명백하고 차가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직면하십시오. 아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 뇌가 호르몬의 장난에 속아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거구나. 나는 지금 환상 속의 괴물과 싸우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서늘한 각성의 순간이 바로 망가진 뇌의 회로를 리셋하고 지옥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중독 물질을 완전히 끊어내는 물리적인 단절뿐입니다. 연락을 끊었을 때 찾아오는 며칠간의 미칠 듯한 불안과 고통은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망가진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며 겪는 아주 건강한 명현 현상이자 해독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조금만 견뎌내면 당신의 뇌는 반드시 본래의 평온함과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차가운 과학적 진실이 환상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날카롭고도 따뜻한 메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여러분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거에 이런 지독한 뇌의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구출해냈던 경험이 있으시다. 혹은 지금 뼈아픈 이별의 금단 증상을 견뎌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진실과 다짐을 남겨주세요. 아직도 슬롯머신 앞에서 울면서 지렛대를 누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먼저 지옥을 탈출한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깊고 서늘한 심리학의 팩트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거짓된 호르몬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고요한 평온을 되찾는 그날까지 심리루트가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